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정 목차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기술 시스템, 두 번째 활용 분야, 세 번째 발달 과정, 네 번째 발달 전망, 다섯 번째 특징과 영향이 있는데요. 이를 5가지 테마로 분류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시스템입니다. 생명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명기술이란 생명체의 특성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과 동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명기술의 정의를 이해한다면 시스템의 과정도 수월하게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기술 시스템이란 생명기술이 실현되는 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한 것을 생명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생산물이 완성되는 것은 산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생명기술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 분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식품 분야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A 함량을 높인 쌀입니다. 일반 쌀에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 A 함량을 크게 높인 황금쌀입니다. 두 번째,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잘 무르지 않도록 만들어진 유전자를 변형한 토마토입니다. 세 번째는 해충 방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와 같이 농산물에는 해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옥수수에 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진 옥수수입니다. 자, 다음은 유전자 변형 동식물입니다. 첫 번째, 육지가 크기를 계산한 가축은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한 동물로서 형질 전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장기 이식용 동물입니다. 실제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사례가 2차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더욱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의 어류, 장기 이식용 동물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 공장과 발효식품입니다. 첫 번째로 식물 공장인데요. 요즘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자, 이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하거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입니다. 예시로는 백신, 인슐린, 인터페논, 성장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장기입니다. 돼지의 심장과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인데요.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부작용 없는 생체 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사람의 코를 제작한 것처럼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로 만든 장기입니다. 다음은 생물 정화 기술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에너지 분야에 속합니다. 첫 번째,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입니다. 지렁이처럼 미생물의 생분해 능력을 높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에너지입니다.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장치입니다. 원유 산업시설의 오염을 정화하거나 오염된 토양, 하천 및 지하수,
해수 등을 정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다음은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 1700년에는 발효기술을 이용했고요. 1665년에는 세포를 발견, 1796년에는 백신 개발, 1863년에는 유전 법칙 발견, 1928년에는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1958년에는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1973년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1996년에는 복제양 분리, 2003년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2007년에는 암 발병 억제 유전자의 기능 규명, 2010년에는 혈관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 2013년에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기술의 발달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사람의 장기가 파손된 경우와 같이 장기를 세포가 포함된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나노 로봇입니다. 나노 크기의 로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혈관을 청소하거나 또는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찾아내어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자 칩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파트인 생명기술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 화학, 유전공학, 농학 등의 학문과 정보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이 서로 융합한 종합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원료나 시설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것에 비해 적게 들고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기술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향입니다.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유전 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3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